야, 이수진. 냄새나니까 베란다 나가서 처먹어. 국물 튀기지 말고. 영하 15도의 혹한기,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서 덜덜 떨며 컵라면을 먹던 아내에게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월 800만 원을 버는 능력 있는 아내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월급의 90%인 700만 원을 매달 시어머니에게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죠. 반면 월 250만 원을 버는 남편은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서 5만 원짜리 배달 초밥을 즐기며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여자가 돈 쓰면 집안 망해. 하지만 남편이 실수로 흘린 영수증 한 장 때문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남편이 그토록 무시했던 컵라면 용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요. 과연 호구 며느리였던 수지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휘감는 영하 15도의 혹한기였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냉기가 감도는 30평대 아파트 거실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와 발바닥이 시릴 정도였고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소파 아래 한 남자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민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 찌그러진 육개장 컵라면 용기 하나가 생명줄인 양 들려 있었죠.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컵라면 용기의 얼굴을 파묻고 그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는 처절한 배고픔과 사무치는 추위,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10년차 수석 프리랜서 번역가로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월 평균 800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올리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서의 위치는 그 능력과는 정반대였죠. 월급날인 25일 수진의 스마트폰 뱅킹 앱 화면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으로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최명자라는 이름의 계좌로 7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민재는 결혼 초부터 아주 교묘하고 집요한 논리로 수진을 세뇌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적 착취였죠. 민재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수진. 이번 달도 어머니한테 잊지 않고 싸드렸지? 700만 원 딱딱 맞춰서. 수진이네. 방금 이체됐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주 기특해. 우리 엄마가 내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사시는 게 얼마나 큰 효도냐.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지, 그리고 내 월급 250만 원은 건들지 마라.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비공개로 투자 좀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00만 원을 버는 아내는 생활비 한 푼을 마음대로 못 쓰고 250만 원을 버는 남편은 자기 돈을 온전히 챙기는 기형적인 구조였지만 민재는 늘 네가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남 기죽이는 거 아니다라며
수진의 입을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민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은 유독 외풍이 심했습니다. 마감이 급한 번역 원고를 처리하느라 수진은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손가락이 얼어 타자를 치기 힘들 정도였죠. 참다 못한 수진이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리려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수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대지 마. 수진이 너무 추워서요. 손이 얼어서 일이 안 돼요. 라고 대답하자 민재는 혀를 차며 보일러 제어기를 꺼버렸습니다. 아니, 너는 경제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뉴스도 안 봐? 집구석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면서 춥다는 게 말이 돼? 옷을 더 껴입으면 되잖아. 내복 입고 패딩 입고 해. 민재는 아예 수진이 일하는 방으로 가서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수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싸움을 피하고 싶어 낡은 전기방석 하나에 의지의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반면 민재는 거실 소파 위에 따뜻한 온수 매트를 최고 온도로 켜놓고 반팔 차림으로 누워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방금 배달 온 5만 원짜리 프리미엄 모듬 초밥 세트가 놓여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은 마감 시간에 쫓겨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후루룩 라면을 넘기는데 거실에서 초밥을 먹던 민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냄새. 야, 이수진. 수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에 싼티나는 라면 냄새 배잖아. 내가 비싼 초밥 먹는데 입맛 떨어지게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시리. 그러더니 민재는 성큼성큼 베란다로 걸어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너무 추워요. 문 좀 닫아요. 라고 외쳤지만 민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 빠질 때까지 열어놔. 정 먹고 싶으면 베란다 나가서 문 닫고 먹던가. 국물 흘리지 말고. 민재는 다시 온수 매트 위로 쏙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킬킬대며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수지는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살인적인 추위에 덜덜 떨며 식어버린 컵라면 국물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뜨거워야 할 국물이 차갑게 식어 비릿하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명자의 단톡방은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띵동, 띵동. 휴대폰 알림음에 수진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명자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명자의 뒤로 매장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돈으로 샀다. 역시 돈이 좋네. 직원이 껌뻑 죽는구나. 명자의 메시지 아래로 민재가 즉시 답장을 달았습니다. 우와, 엄마 완전 사모님 포스네. 역시 엄마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야, 다음 달에는 가방 하나 사야겠다. 돈 좀 더 보내라. 수진이 보낸 700만 원은 명자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돈을 번 수진은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눈치를 보며 먹고 있는데 말이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다 말고
휴대폰을 엎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교통비와 밖에서 사 먹어야 할 점심값이 필요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재에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줄 수 있어? 교통비랑 점심값이 없어서. 민재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뭐, 10만 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집어들어 수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거렸습니다. 거기엔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까지 10원 단위로 꼼꼼하게 적힌 수진의 필적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타자나 치면서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돈 타령이야? 점심은 집에서 있는 반찬 대충 먹으면 되지. 밖에서 사 먹으려고?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수진이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800만 원 벌어서 700만 원 어머니 드리고 남은 돈으로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당신은 250만 원 벌어서 혼자 다 쓰잖아.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너같이 경제관념 없는 여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버는 돈은 내 자존심이라고 했지. 민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진이 점심에 먹다 남긴 라면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확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퉁퉁 부른 면발이 개수대에 처박혔습니다. 궁상맞게 이런 거 먹지 말고 자기 관리나 좀 해.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냄새나니까 당장 치워. 민재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수지는 모멸감에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에 튄 라면,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위에 던져진 민재의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남 템프로 에이스라고 적힌 유흥업소 명함과 현금 인출기에서 뽑은 300만 원 인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바로 오늘, 시간은 퇴근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의 품위 유지비라던 250만 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던 돈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명함과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톱에 찢겨나갈 듯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수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올린 화려한 밍크코트 사진이 빛나고 있었고 뱅킹 앱 속 자신의 잔고는 비참하게도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찢겨나간 자존심을 주워 담는 대신 차가운 이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소형 녹음기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작동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꺼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수진의 눈 속에 켜진 복수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집에 퍼졌습니다.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찌개 냄새 배게 문 좀 열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출근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고기 좀 거라. 민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원고 대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함께 검색창에 글자가 입력되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수지는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수진이 남편의 주머니에서 유흥업소 명함과 거액의 인출 영수증을 발견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남편 박민재의 셔츠를 다려주었으며 시어머니 최명자의 안부 전화를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